여러분 혹시 130조 원을 그냥 버릴 수 있나요? 아니, 정확히는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 99%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실화예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빌 게이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세계 최고 부자, 컴퓨터 천재.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들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빌 게이츠는 완전히 달라요. 1955년에 태어난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13살 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 있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2년 만에 중퇴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명문대를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어요. 20대 초반에 세운 이 회사가 전 세계 PC 혁명을 이끌었고 빌 게이츠를 무려 20년 넘게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최고 재산은 한때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평생 놀고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면 되겠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2000년부터 그는 점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예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빌 게이츠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한 가지 습관을 알아야 해요. 바로 싱크 위크라고 불리는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그는 매년 2번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시애틀 근교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책만 읽고 생각만 해요. 이 시간 동안 그는 보통 30권에서 50권의 책을 읽습니다. 과학, 경제, 철학, 역사, 의학까지 모든 분야의 책을 섭렵해요. 그리고 각 책마다 상세한 노트를 작성하고 자신만의 통찰을 정리합니다. 바로 이 싱크 위크를 통해서 빌 게이츠는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바로 2000년에 설립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0조 원 가까운 돈이에요. 이 돈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백신 접종, 교육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 연구까지.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들이에요. 특히 말라리아 퇴치 사업의 성과는 정말 놀라워요. 게이츠 재단이 본격적으로 말라리아 퇴치에 나선 2000년 이후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60% 이상 감소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2010년에 워렌 버핏과 함께 기빙 플래지라는 약속을 만들었어요. 세계의 억만장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더 나아가서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9%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비율이에요. 1000억 원이 있다면 10억 원만 남기고 990억 원을 다 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의 학습 철학에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평생 학습자예요. 지금도 매일 3시간씩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요. 69살인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가 최근에 추천한 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들은 인류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빌 게이츠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고 그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빌 게이츠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초기에는 정말 냉혹한 경영자였어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기도 했죠. 그 때문에 독점 논란에 휘말려서 정부와 긴 법정 싸움도 벌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실패와 비판들에서 배웠어요. 점점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깨닫게 됐죠. 지금의 빌 게이츠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과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실천가가 된 거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빌 게이츠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진짜 자신의 인생 목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60대 후반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해요. 첫 번째,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진짜 성공은 자신만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 번째, 실패와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뒤돌아보면서 뭘 남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 명예?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든 흔적일까요? 빌 게이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은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작은 깨달음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